산불 때도 호우 때도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에 비슷한 게 있다. 이 뜻이 되는데요. 뒤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충북지사 관련해서 충북도 의원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우선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수행 차량에 몸을 싣고 엄청난 소수를 헤쳐 달려간 곳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1분 1초가 부족할 그 시간에 폭우를 뚫고 관할구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고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김영환 도지사는 그날 저녁 서울행의 이유와 함께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우가 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오송 참사 전날에서 그리고 비상 3단계가 선포되는 그런 날이었거든. 근데 서울에 갔다. 만찬이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요. 충북도 쪽에서 내놓은 해명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에 간 건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은 인프라 구축 자문을 듣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자리 그리고 당시 호우 사항은 상경하는 차 안에서 실시간 보고받고 관리하고 다 했다. 조치 취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서울 일정을 했는데 자문을 듣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자리였다. 중요한 자리였다. 그래서 갔다. 그리고 관리했다. 이건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박을 좀 하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14일 김영환 지사 서울에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요. 식대, 밥값이 있을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도가 아닌 자문을 해주러 나온 업체 측에서 지불을 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지불을 안 했대요. 업체 측 지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의원, 도의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면서 밥까지 얻어 먹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소정욱 변호사께서 꼭 먼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네, 소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예. 한마디로 이제 이거 홍준표 시장보다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더 질적으로 좀 더 나쁘다.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시장은요. 예. 그때 대구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이 문제 있었지만 대구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골프를 치가지고 지금 이게 당원권 정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비상 3단계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요. 예. 자문 받는 게 제가 보니까 뭐 탄소 중립 이런 환경 자원봉사인데 예. 이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이게 현존하고 급박하는 위협이 3단계 최고 재난이 있는데 그 정도 일정은 이게 급하지.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늦게 봐도 되죠. 나중에 봐도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보다 이게 훨씬 나쁘고요. 예.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은 주말에 뭐 집에 내려갔지만 과실로 지금 처벌받아요. 이거는 고의 아닙니까? 예. 고의적으로 알고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차 안에서 서울 가면서 보고받는 거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모든 이게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 차 안에서 이게 뭐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보고로. 예. 본인이 가장 재난 현장에 뛰어가서 거기서 현장 지휘를 해야죠. 이게 부지사가 다 하면 그럼 이게 도지사를 왜 뽑습니까? 자기 사퇴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두 분보다 나쁘고 예. 그럼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됐어요? 홍준표 시장은 당원권 정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쁘면 제명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더 나쁘니까. 그다음에 박희영 구청장 구속되고 이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게 문제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 심각한 이게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예. 이게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오송 참사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행복청장 등 포함해서 몇몇 인사에 대해서 이 정부직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상이 아니라고 빠져 있어요. 대신에 충북부지사가 그 인사조치 건의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김형환 충북도지사가 예. 지금 이분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이제 뉴스를 타는데 예. 올 3월 달에 제천에 큰 불이 났었거든요. 예. 큰 불이 났을 때도 이게 술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술자리 논란. 술자리 뭐 술잔을 입에 댔니 안 댔니 뭐 마셨느니 안 마셨느니 이거였죠.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 오송 참사가 났을 때도 일찍 가봤어도 이게 상황을 돌이킬 수 없었다. 예. 이래가지고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이것도 뒤늦게 알려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것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재난 대응 최고 수준이 3단계인데 예. 그 최고 수준의 3단계가 됐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폭우를 뚫고 서울로 갔고 그리고 서울로 갔는데 자문을 구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문.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런 셈이 됐어요. 자문을 지금.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접대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이래 돼버리면 형사법상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충청북도의 조례와 매뉴얼에 보게 되면 이게 비상 2단계, 3단계가 발령이 되게 되면 충북도지사는 재해대책본부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조례와 매뉴얼에 따르지 않더라도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선출직이면 더 민감하게 그렇습니다.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원래. 무한 책임을 지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행복청장 정리하고 경찰서장 정리할 때도 예, 선출직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상당히 좀 이 선출직 고위 저 충북도지사로서 예. 굉장히 함량 미달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 충북도민들이 재난재해에 닥쳤을 때 예.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영환 충북지사가 그동안 약간 논란이 됐던 장면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계산된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 청령과 토의는 열등 분위기 속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권주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어서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충북도 쪽에서 자꾸 어떤 논란이 충북지사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고 그걸 해명하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해명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 네. 김영환 지사요. 지금 자꾸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뭔가 어떤 문제가 되는 아까 뭐 재해든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도지사가 예. 그 도지사 직무에 전념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기색이나 인상을 느끼면 그 충북도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충청북도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혹시 싶어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거기가? 아니 아무리 봐도 김영환 지사는 저 직무에 전념하거나 집중해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전념하거나 집중하고 있는데 산불 났는데 그 상황에서 뭐 폭탄주 논란이 일어나거나 또 산불 현장에 안 가는 게 더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거나 예. 이번에도 그 위기 3단계 발령 상황에서 서울에 저녁 약속을 간다거나 또 유족들 조문 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원래 충북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적 커리어는 굉장히 화려해요. 4선 국회의원에 과기부 장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작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편승해서 예. 충북지사가 되셨는데 일종의 지금 이 충북지사 기간을 본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하방 기간 같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북지사는 내가 전념을 다해서 해야 될 직무는 아니다라고 그러면 보시는 게 아닌가. 잠시 머물다 간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지 겁니까? 않고선 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을 뵐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분이 대구시장을 하시면서 대구시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중앙정치에 온갖 데다 간섭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예. 김영환 지사도 나 정도의 정치적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예. 지금 이 충북지사라는 직을 전념해서 해야 될 직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아 설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전 설마 벌어지니까.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밖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막 여러 갈래 약간 의심을 하고 계세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이신 박종화 의원님 지금 김용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신 거 맞죠 지금요? 맞아요. 근데 지금요 오늘 사실은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 김용환 지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뭐 그런 걸로- 이런 예, 얘기까지 예, 예. 나온 아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부담 아닙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뭐 수해 때 이미 광역단체장 예. 두 분이 지금 이런 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송 참사라는 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지금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큰 사건이라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고 그다음에 총리도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면서 이제 부단체장 정도만 인사 조치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김용환 지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변인이나 비서진을 통해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은 1시간 전에 사안이 발생하면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도 그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양해해 주시지 양해하죠? 않을까요? 충분히 양해하죠. 예. 그리고 자문을 구하러 갔어도 예. 광역단체장이 충북지사가 정말 도민들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한 끼 대접해드렸다고 해서 그게 꼭 무슨 뭐 접대를 받은 게 아닐 예, 수도 예.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국민들 충분히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황 상황에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좀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예. 이제는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의심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진솔하게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그리고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구하는 게 예. 저는 일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히려 좀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충북도 쪽에서 어떤 입장은 이걸 자꾸 왜 문제 삼는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는가,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갈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